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염주랭국 표절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가 무한열차 임무회가 아카열 퇴치하는 데에 성공하고 유각 임무에 가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신기히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있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아내다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각 임무에 들어간 종타쿠는 사실상 마음이 편한 상황이었는데 1대1로 아카자를 퇴치했다는 것에 상현유, 다키유타로 남매 정도는 아주 쉽다고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우선 미치리에게 유녀로 자임패 다키가 있는 가게에서 일을 하도록 했고 자신은 그 가게의 손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니 유녀가 된 미치리와 꽁냥거리다가 적당한 때에 다키를 퇴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게 종타쿠는 미치리에게 임무 보고를 받는다는 핑계로 유각을 들락날락거렸고 미치리와 술을 마시며 이 세계 생활 완전 개꿀이네 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중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그 가게에 있던 와라비 이메와 눈이 마주쳤던 종타쿠. 확실히 실제로 다키의 모습을 보니 개 이쁘긴 하네 라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죠. 그때 와라비 이메가 종타쿠에게 다가와 요즘 저희 가게에 자주 와서 많은 돈을 써주시는 분 아니시냐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대접을 해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미치리의 눈치를 보며 괜히 미치리가 질투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쪽을 쓱 봤는데 미치리는 그저 먹을 것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이 좋아하는 버섯 요리가 나왔다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다키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키는 종타쿠의 눈빛에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았고 대화를 통해 한번 떠보려고 했습니다. 다키는 당신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나는 혈기를 잡아주기는 귀달대 검사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했죠. 다키는 그 말에 살짝 놀랐지만 이 남자의 태도를 보니 자신을 혈기로 의심하지 않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판단했고 조금 데리고 놀다가 죽여버려야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키는 이 세계에 혈기라는 게 정말로 있나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섭네요 라고 말했고 종타쿠는 허허 이 녀석 보게나 라는 생각에 피식 웃으며 술을 마셨죠. 그의 다키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다며 그 귀달대라는 것에 흥미가 생긴다고 귀달대에 대한 정보 이것저것을 물어봤고 종타쿠는 9명의 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수장인 당주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다키는 역시 술이 들어가니 술술 정보가 나온다며 이대로 귀달대 본부의 위치를 알아내며 부장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다며 기뻐했죠. 다키는 부드럽게 조직의 본거지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너네 무한성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나도 알려주지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무한성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인간은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이거 아마추어처럼 왜 이러느냐며 너 상윤육 다키잖아 임마 라고 했죠. 다키는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순간 둘 사이에는 엄청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키는 침을 꼴깍 삼킨 뒤 재빠르게 오비를 뻗어 종타쿠를 공격했지만 이미 그 정도는 예상했던 종타쿠라 더 빠르게 칼을 뽑아 화염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키는 빠르다 라고 생각하며 충격과 함께 목이 굴러떨어졌고 너무 허무하게 당했다는 것에 울음을 터뜨렸죠. 종타쿠는 그의 큰 소리로 미치리! 라고 외쳤고 미치리가 종타쿠의 부름에 불이 나게 뛰어왔습니다. 종타쿠는 미치리가 오자마자 다키의 머리를 던지며 이거 가지고 있어 라고 했고 미치리는 다짜고짜 어떤 여자의 목이 날아오자 깍! 이게 뭐예요? 라며 그 머리를 스파이크 때려 바닥에 박아버렸죠. 다키는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라며 고통스러워했고 어서 오빠 규타로가 저 녀석들을 죽여버리길 기다렸습니다. 규타로는 다키의 그림자에 몰래 숨어있다가 기습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어쩐지 자신의 기습을 예상하고 있는 듯 전혀 틈을 보이지 않아 기습을 할 수가 없었죠. 종타쿠는 어디서 규타로가 튀어나올 줄 몰라 전방위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어이 언제 나올 거냐 규타로 얼른 나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규타로는 자신의 존재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충격을 먹었고
기습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자 그림자에서 스르르 나오게 되었죠. 미치리는 또 한 명의 혈기? 라며 긴장했고 종타쿠는 미치리 너는 그 여자 혈기가 목이 붙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자신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알려지지 않은 자신들의 비밀로 상대의 허점을 노려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였는데 그게 통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실력으로 찍어 놀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규타로는 피해 참격을 마구 뿌리며 종타쿠를 공격했는데 종타쿠는 화염의 호흡으로 그 공격들을 전부 쳐냈고 그대로 빠르게 규타로에게 다가가 엄청난 저력으로 빙겨내버렸습니다. 원자의 큐로도 만약 아카자와 상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규타로와의 1대1 싸움에서 충분히 이겼을 실력을 지닌 주 더군다나 그 원자의 큐로보다 더욱 강해진 종타쿠 큐로에게 규타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미치리는 꼬물꼬물 기어오는 타케의 목을 멀리 걷어차버리며 목의 재생을 어림도 없게 했고 쿄요로에게 힘내라며 응원했습니다. 규타로는 자신의 최대의 기술을 시연해 쿄요로에게 날렸고 종타쿠는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연해 그대로 부딪히게 되었죠. 그 여파는 그들이 있던 건물 자체가 붕괴할 정도였고 규타로는 힘에 밀려 공중으로 튕겨나갔는데 종타쿠는 건물의 잔해를 밟고 도약해 다시 한번 화염의 공격으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가 가지고 있던 다키의 목이 붕괴되어가며 비명을 질렀고 미치리는 그제서야 이 둘이 하나의 혈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들고 있으라고 한 거였구나 라고 엄지척을 했죠. 음주탱기는 쿄요로가 까마귀를 통해 아이들이 갇혀있는 곳을 알려줬기에 그곳에서 아내들을 구출했고 구하고 나서 보니 이미 상현의 혈기를 잡았다는 것에 역시 랭고쿠라며 엄지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할 때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종타쿠는 많은 귀할 대원들이 굉장히 침울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부야시 당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겠다며 염주님을 부르신다고 했죠. 종타쿠는 무슨 일인가 하고 당주를 만났는데 우부야키 당주는 쿄로가 임무에 나가 있을 동안에 어떤 혈기가 랭고 도장을 습격했고 그곳에 있던 화염의 호흡을 배운 검사들과 랭고 신주로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말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분명 원작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도대체 어떤 혈기가 그런 짓을 벌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주로가 당한 상처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거대한 참격에 베인 상처들이 가져가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PC 상현이 코코시보? 아니 코코시보 같은 건물이 이렇게 직접 움직인다고? 라며 당황했죠. 며칠 전 코코시보는 아카야가 귀할대 검사에게 퇴치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꽤나 흥미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아카자는 자신이 인정한 강한 존재 분명 일반적인 검사들의 실력으로는 아카야를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아카자를 이길 수 없는 귀할대 검사들에겐 별 관심이 없었기에 주인공 코코시보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아카야가 쓰러졌다는 얘기는 자신의 흥미를 끌 검사가 나왔다는 얘기. 코코시보 오랜만에 칼부림을 하기 위해 그 검사가 누구인지를 수소문했고 그는 바로 화염의 흡주 염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코시보는 랭고 도장을 찾아갔고 그곳에서는 신나는 연애가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검사들은 상현삼의 혈기를 염주님이 잡아냈다며 역시 최강의 검술은 화염의 호흡이라며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코시보가 저벅저벅 걸어가 술판을 엎고 최강의 검술이 화염의 호흡이라고? 아주 미개한 녀석들이구나 라고 했죠. 그곳에 있던 검사들은 상현일의 혈기가 들어왔다는 것에 모두 화들짝 놀라 일륜도를 챙겨왔고 코코시보는 그들을 기습하지 않고 모두가 무장을 하도록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검사 한 명이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코코시보에게 덤벼들었고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단칼에 그 검사를 베어 죽여버렸죠. 많은 검사들은 혈기가 호흡을 쓴다는 것에 경악을 했고 코코시보는 화염의 호흡이 최강이라면서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지 그러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의 검사들은 코코시보를 포위한 뒤 한 번에 몰아치자며 일제히 화염의 호흡을 써 코코시보를 공격했는데 코코시보가 단 한 번에 달의 호흡 공격을 하자 전방위적으로 참교에 튀어나가 그 검사들을 베어버렸죠. 소동에 밖으로 나와본 신주로와 센주로는 그 광경에 경악했고 신주로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혈기라는 것을 보고 센주로에게 여긴 내가 맡을 터이니 너는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코코시보는 신주로를 보며 니 녀석의 육체는 강인하구나. 네가 바로 염주 드디어 찾았다 라고 했죠. 신주로는 코코시보의 기기에 압도되는 듯 했지만 자신도 한때는 귀할대 최강의 전략이라고 불렸을 만한
염주 출신이었기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자식이 상현삼의 혈기를 퇴치했으니 아비인 자신이 상인의 혈기를 퇴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주로는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코쿠시보에게 돌진해 공격했고, 코쿠시보는 역시나 좋은 움직임이라며 그 공격을 맞받아쳤죠. 코쿠시보는 일부러 신주로의 검수를 전부 보기 위해 방어만을 했고, 신주로는 이렇게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끝내야 한다고 더욱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발의 차이로 신주로의 공격을 피해내는 코쿠시보, 확실히 태초의 화염의 호흡 검술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했구나 라며 흥미로워했죠. 신주로는 어떻게 당신이 태초의 화염의 호흡을 알지?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나 역시 태초의 달의 호흡 사용자, 태초의 호흡 사용자들과 함께했던 귀할 때 검사였기 때문이지 라고 했습니다. 신주로는 그에 엄청나게 당황하다가 태초의 화염의 호흡보다 지금 내 화염의 호흡이 더 강했단 말을 들으니 기쁘군 이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시연했고, 코쿠시보는 처음 보는 기술 흥미롭구나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연했죠. 그렇게 둘의 기술은 부딪히게 되었고, 간발의 차이로 신주로가 코쿠시보에 베이며 신주로는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화염의 호흡 파괴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내 달의 호흡보다는 역시 수준이 떨어지는 검술이구나 라고 했죠. 신주로는 달의 호흡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예전에 봤던 옛 문건에 쓰여져 있던 태초의 호흡 중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은 두 개의 호흡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고, 이 정도의 강력한 호흡이 그저 전설이 아니라면 혹시 해외 호흡의 존재도 진짜라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주로는 혹시 해외 호흡이란 것도 이 정도로 강력한가?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해외 호흡, 그건 내가 인정한 사실상 완벽한 호흡이었지. 하지만 그 호흡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며 지금은 이 달의 호흡만이 완벽한 호흡이다 라고 했죠. 신주로는 그에 나 역시 네 녀석을 만나기 전까지는 달의 호흡이라는 게 과거에만 존재하는 호흡이라는 걸 알았듯이 분명 어디선가에 해외 호흡 역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모든 힘을 짜내 연옥을 시연했고, 코쿠시보는 오랜만에 즐거웠다 랭고쿠의 후손이여 라며 달의 호흡을 시연해 부딪히며 신주로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렇게 떠나려고 했는데 순간 센주로가 포효하며 뛰어왔고, 코쿠시보는 그런 센주로를 달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죠. 그런데 어째선지 방금 센주로의 움직임은 화염의 호흡 동작이 아닌 뭔가 낯익기도 하면서 꽤나 어설픈 동작, 마치 해외 호흡 동작과 엇비슷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센주로는 죽어가면서 네 녀석은 분명 우리 형님께서 꼭 퇴치할 것이다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형? 한 명이 더 있었던가? 그래봤자 화염의 호흡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떠나게 되었죠. 종타쿠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자신의 가족, 심지어 원작에서는 죽지 않았던 신주로와 센주로가 죽었다는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코쿠시보를 꼭 죽여버리라 다짐하며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종타쿠가 다소 쉽게 상류의 혈기를 퇴치했지만 극중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원작과 다른 종타쿠 오리지널 스토리 코쿠시보의 랭고쿠 저택 습격이라는 에피소드를 집어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오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